자, 이번에는 그 트랙 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탑 뷰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000으로 위치시킵니다. 자, 스피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 클릭을 한 다음에 커브 에디터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스피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여기에도 커브 에디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들어가도 됩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결과인데 트랙 뷰를 보면은 트랙 뷰에는 커브 에디터가 있고 자, 도프 시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드가 커브 에디터와 도프 시트. 그런데 일단은 커브 에디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도프 시트는 아직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자, 커브 에디터는 자, 먼저 선택한 오브젝트, 즉 스피어 001이 보이고 그 아래에 트랜스폼은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X축, Y축, Z축이 보입니다. 로테이션도 X, Y, Z가 보이고 스케일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컨트롤러를 배웠죠. 로테이션은 자, XYZ가 다 있습니다. 포지션도 XYZ가 다 있고 자, 스케일은 베이지어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이 베이지어 스케일은 XYZ가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축 트랙밖에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자, 스케일 XYZ로 바꿔주면은 자, XYZ를 각각 조절할 수 있고 이 스케일에서도 XYZ 각각 트랙을 가집니다. 자, 원래 디폴트는 베이지어 스케일이기 때문에 베이지어 스케일로 다시 바꿔주고 자, 그래서 이 트랙 뷰의 이 트랙은 컨트롤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트는 이 물체의 이 모디파이에 있는 기본 모디파이 들의 메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레디어스, 세그먼트, 스무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 메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뉴가 있다는 것은 애니메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애니메이션 한번 해봅시다. 오토키를 켜고 20프레임에서 X축으로 100만큼 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먼저 포지션에서 X의 변화가 보이죠. Y는 똑같습니다. Z도 똑같습니다. 자, X에 두 개의 점이 생기고 그래프에 기울기가 생깁니다. 이 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0에 있는 점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니까 이 0에 있는 정보들이 여기 보입니다. 즉 프레임 0일 때 밸류 값이 0이다. 이때 밸류는 위치 값이 되겠죠. 만약에 로테이션에서 밸류는 회전 값이 되고 스케일에서는 퍼센트가 됩니다. 이걸 밸류로 해놓은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밸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0일 때 0, 20프레임일 때 100이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40프레임에서 120 이렇게 하면은 자, 20프레임에서는 100까지 가고 40프레임에서는 120까지 가는 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자, 50프레임에서는 10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트랙뷰의 커브 에디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먼저 자, 무브 키라고 되어 있죠. 무브 키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24프레임일 때 130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50프레임일 때 50 이렇게. 그리고 여기 펑션 커브가 나타나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 기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울기를 조절한다기보다 이 점에 인접한 이 곡선의 형태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완만하게 들어오는 거고, 직선으로 들어오는 거고, 급하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펑션 커브를 이용해서 이 점에 인접한 선을 커브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add 키라고 합니다. 키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하고 편집을 하고. 자, 이동, 편집, 추가. 그 다음에 이것은 손바닥은, 자, 이것은 마우스 휠입니다. 휠을 하면은 이렇게 넓히고 좁힐 수가 있고, 손바닥은 화면 전체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요 부분은 비어 있죠. 화면에서 요 부분만, 자, 요렇게 요 활성화되어 있는 조금 밝은 회색 공간을 전체로 이렇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좀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요 펑션 커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 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자, 15프레임에 아래로 내리고 키를 복사해서 30프레임에 다시 제자리로 올라갑니다.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트라젝토리를 켭니다. 자, 그러면은 붉은색 선에 흰색 점이 보이는데, 흰색 점의 간격이 프레임당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흰색 점이 프레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의 간격은 속도를 말하는데, 프레임의 간격이 좁으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프레임의 간격이 넓으면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이 공의 움직임은 특별하게 튄다는 느낌은 안 나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야 됩니다. 훨씬 더 빨라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키를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작업을 추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 바닥으로 올 때 더 빨라지게 만들려면은 트랙뷰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공은 월드에서 봤을 때 Z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트랙뷰의 Z축에 그래프가 생깁니다. X와 Y는 0프레임일 때 0.343, 15프레임이 똑같고 30일 때 똑같고, 즉 이동이 없다는 거죠. X도 마찬가지고, Z축에서는 0, 15, 30일 때 변화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있다는 걸 말하죠. 자, 그런데 공이 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모양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야 되느냐면은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완만해지고,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속도가 완만해지고 여기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튄다는 느낌이 나죠. 자, 요 키를 한번 복사를 해보죠. 자,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도 자,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드는 90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흰색 점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간격이 넓고, 좁고, 좁다는 것은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흰색 점들의 간격이 넓다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하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 부분의 속도가 빠르고 이 부분의 속도가 느립니다. 공은 바닥과 부딪히는 지점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공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좀 더 쉽게 편집하기 위해서 요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요것은 자동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베이지어스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Shift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은 한쪽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조절이 되죠. 자, 왼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도 움직이는데 Shift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왼쪽만 또는 오른쪽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지점에서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점에서 느리게 돼야 되겠죠. 요것은 느리게 만들어 줍니다. 요것은 빠르게 만들어 주고. 자, 요걸 선택해서 여기에서는 빠르게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빠르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모두가 다 느리게. 자, 이렇게 되면 더 느려지겠죠. 이걸 조절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굉장히 빨라지고 여기는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해당
프레임을 선택하고 빠르게 느리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튀는 느낌이 확실히 나죠. 자, 지금 스피어를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아무런 메뉴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스피어를 선택하면은 그 선택된 스피어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뷰에서 필터라는 게 있는데 필터에서 셀렉트 오브젝트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이걸 체크를 끄면은 자, 필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피어도 저 오브젝트 밑에 스피어와 박스 두 개가 다 목록에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터에서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물체를 선택하면 그 선택된 물체의 그래프만 여기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애니메이티드 트랙을 체크하면은 자, 이 두 개의 물체 중에서 움직임이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트랙 스피어의 포지션 중에서 X, Y, Z Y, Z는 왜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일단 그래프상에 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X, Y, Z 트랙이 보이는 거죠. 포지션의 X, Y, Z가 보이고 로테이션은 키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셀렉티드 오브젝트 그 다음에 애니메이티드 오브젝트, 셀렉티드 오브젝트 셀렉티드 트랙, 애니메이티드 트랙 이런 식으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쪽에 원하는 트랙만 보이게 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셀렉티드 오브젝트가 많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러면은 선택된 물체의 모든 메뉴들이 이쪽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글로벌 트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체크해 주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재질, 머티리얼, 인바이런먼트, 사운드도 나옵니다. 사운드는 나중에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글로벌 트랙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는 이 글로벌 트랙을 체크를 해줘서 재질과 인바이런먼트, 사운드 등을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자, OK.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디폴트로 펑션 커브 레이아웃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뉴들이 보이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디폴트로 해주면은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하면은 옛날 버전의 레이아웃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레이아웃을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메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은 펑션 커브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 설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고, 자, 요런 메뉴들을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메뉴가 좀 중요한데 요까지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30프레임에 X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퍼타이즈에서 트라젝토리 켜주고, 자, 이 점들의 흰색 점들의 간격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좁고 점점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집니다. 이것은 자, 애니메이션이 천천히 움직였다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다시 천천히 되는 것, 이것을 점들의 간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쪽에 보면은 점들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여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느리다가 빠르다가 느리다가,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은 느리다가 빠르다가 느리다가 이렇게 멈추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속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속도라는 것은 똑같은 속도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실제 모양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직선 모양. 이렇게 되면은 여기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은, 정속도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즉 로봇 같은 그런 모션일 때는 속도가 똑같아지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일정한 속도의 모션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리니어 방식으로 바꿔주면 정속도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자, 계속해서 트랙 뷰 살펴보겠습니다. 탑뷰에서 스피어 만들고, 자, 물질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X축으로 옮기기 때문에 X축에서 0프레임에 수정도 한번 해보죠. 0, 30프레임에 100,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울기가 생겼죠. 완만하고 빠르고 완만하고, 속도가 느리다가 빠르다가 느리고, 이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리니어로 바꿔주면은 똑같은 속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스텝이 있습니다. 자, 스텝 바꿔주면은 계단처럼 모양이 됩니다. 똑같다가 갑자기 모양이 바뀌는 거죠. 자, 29프레임까지 0이다가 30프레임에 갑자기 100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움직임이냐 하면은, 화면 한번 보죠. 자, 순간이동 같은 그런 모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위치 이동이 되죠. 이것을 다시 리니어로 바꿔주고 우리가 add key 해서 점을 추가시켜 준 다음에 이 모두 선택해서 스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이동, 가만히 있다가 이동, 가만히 있다가 이동.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요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요런 정도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